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진료를 하면서 가끔씩 받는 질문이 이제 이가 빠져서 저희 치과에 오셨는데, 여기 임플란트 돼요? 이런 질문들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세요. 임플란트 돼요? 딴 치과에서는 여기 안 된다고 하던데, 못 한다고 하던데,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치과 영역에서 이제 결국에는 임플란트가 되냐 안 되냐는 그 임플란트를 심을 부위에 뼈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뼈가 없을 때는 뼈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있는 뼈 혹은 뼈 이식을 통해서 뼈를 만들 수 있느냐, 임플란트를 뭐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은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누구는 또 된다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임플란트를 비롯한 모든 치과 술식이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영어로는 프리딕터 빌리티, 누차 얘기하지만 제가 영어 스펠링을 가끔씩 오타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쓰면서 떨리네요. 어쨌든 영어로는 predictability고 우리말로는 예지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 자체도 좀 어려운 단어기는 하죠. predictability는 프리가 이제 뭐 미리 뭐 앞에 뭐 그런 뜻의 접두어잖아요. predict가 뭔가를 미리 좀 본다, 미리 얘기한다, 그런 뜻이니까, ability는 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단어의 뜻을 종합하면 미리 좀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지성도 마찬가지로 예상한다의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상해서 알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치료를 10번을 하면 과연 몇 번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치과 임상의들은 뭐 다른 의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임상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10번을 해서 최소 9번 이상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술식들을 하게 되고 할 수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의료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다만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100번에서 100번 성공한다, 아무리 간단한 술식이라도 100번에서 100번 다 뭔가 탈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상황이 다 다르고 하니까. 하지만 어떤 내가 컨디션이 어떻건, 내가 뭐 전날 잠을 못 이루고 너무 피곤하건, 아니면 컨디션이 최상이건, 내 몸의 컨디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조건에서도 10번에서 9번 정도는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술식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될지 안 될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상악동이 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심한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를 상실했었기 때문에 지금 뼈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여기는 이제 잇몸 살이 엑스레이에 찍힌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뼈가 딱 요만큼만 있습니다. 게다가 상악동 쪽에 뼈 이식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딕트빌리티, 그 예지성이 굉장히 좋은 술식 중에 하나입니다. 상악동 뼈 이식은. 그래서 상악동이라는 것은 뼈 안에 다 둘러져 있는 갇힌 공간이고, 그래서 이곳에 뼈 이식제를 집어넣으면 거의 대부분은 10번에 9번이 아니라 뭐 100번에서 95번 이상, 큰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면 대부분 뼈가 잘 되는 부위입니다. 상악동 뼈 이식은.
그런데 이 케이스는 상악동 쪽에도 뼈 이식이 필요하지만 위쪽으로도 뼈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뼈를 만들어주는 뼈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표현하면 이제 교과서에 나온 말로 쓰면 수직골 증강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수직적으로 그 높이가 치조골의 높이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높이를 증강하는 술식이 그러니까 높이를 수직적으로 뼈 이식을 한다. 뼈 이식을 해서 그 흡수된 뼈를 보강해 준다. 그래서 이제 수직골 증강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상악동 뼈 이식은 예지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수직골 증강은 수직적인 뼈 이식은 뼈 이식이라고 쓸게요. 증강 이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수직골 뼈 이식은 예지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즉 10번 해서 동일한 사람이 10번을 했을 때 9번 성공한다? 그런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수직골 증강은 뭐 논문 같은 데도 보면 뭐 높아야 한 뭐 5, 60%그 정도의 성공률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50%라고 하는 성공률은 거의 2번 하면 한 번은 실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원이의 입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좀 임플란트가 하기가 어렵겠다 라고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만 환자분께서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고 이거는 지금 사랑니고요. 임플란트가 안 되면 결국엔 브릿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뼈가 흡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브릿지를 해도 쓰는데 크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사랑니를 깎아서 브릿지를 하는 경우도 예지성이 또 높지 않은 치료예요. 아니 이거는 예지성과는 달리 예후가 별로 좋지는 않은 치료입니다. 예후라는 거는 치료를 했을 때 그래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치과 치료를 진행을 했는데 10년은 써야 치료받으시는 환자분도 그렇고 치료한 의사 입장에서도 서로 이제 얼굴 붉힐 일이 없는 거잖아요. 실컷 고생해서 치료를 해드렸는데 한 3년 있다가 탈이 나서 오면 환자분도 화가 나지만 저도 아마 자괴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자괴감. 한때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됐었는데 내가 이러려고 브릿지를 했나 자괴감 들어 라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니 저도 가급적이면 사랑니를 깎아서 브릿지를 하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고 제가 실제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이게 성공률이 높지 않다. 100%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이제 2번에서 1번 성공한다는 아니고 그래도 저도 이제 저는 또 제 자신을 믿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한 75% 정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75%는 넘겠지. 나는 그래도 90%는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갖고선 이제 시술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뼈 이식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뼈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CT를 찍어보니까 거의 뼈가 1mm도 안 되더라고요. 1mm도 안 되는 곳에 임플란트를 고정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뼈 이식을 먼저 하고 기다리고 뼈가 단단해진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는 2회법. 그러니까 뼈 이식과 임플란트 식립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2회법으로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좀 더 예지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왜냐하면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했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니까요.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고 예후도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뼈 이식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 긴 나사가 있고 짧은 나사가 있는데요. 뼈 이식은 이제 일단 잇몸을 젠틀하게 조심스럽게 다루고 잘 꼬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잇몸이 잘 덮여야 되고 두 번째는 차단막이라고 불리는 뼈 이식할 때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막을 쓰거든요. 그 막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뼈
이식제를 잘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상악동 쪽에 뼈 이식도 필요했지만 일단은 무너진 수직골, 그러니까 흡수된 치조골을 다시 수직골 뼈 이식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수직골 뼈 이식 위주로 뼈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있던 뼈는 여기 있었고 이만큼을 뼈 이식을 했고요. 길다란 나사는 그냥 놔두면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지지대의 역할을 하는 나사고요. 조그만 나사는 여기 썼던 차단막을 고정시키는 나사였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진행을 했고 뼈 이식 4개월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식립하면서 상악동에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조금 더 진행을 했고요. 임플란트 식립 4개월 후 보시는 것처럼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치유 지대주라는 걸 달아서 2차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임플란트에 치아를 연결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엑스레이가 좀 까맣게 타서 나왔는데 앞치아 뿌리가 여기고요. 뒤치아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뿌리를 이은 선 쪽에 뼈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뼈가 이제 여기 이 라인에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이 뼈 이식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치료 이후에 지금 약 2년 정도가 지났는데 다행히 잘 쓰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말씀 보여드린 증례는 거의 임플란트에서 이제 뼈가 극도로 없는, 그러니까 극단에 해당하는 이쪽 극단에 치우친 증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임플란트 뭐 여기는 뼈 임플란트 심을 수 있나요라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일단은 증례를 약간 극단에 치우친 증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는 거의 뭐 없다고 단정 지으면은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그건 좀 그렇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 생각. 다만 저마다 뭐 저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경우를 치면 제가 그동안 임플란트 임상을 쭉 진행을 하면서 초창기에 제가 처음에 임플란트를 시술했던 게 2004년이었는데요. 2004년도에서 지금 벌써 13년이 지났잖아요. 13년 동안 임플란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때는 몰랐던 것을 지금 알게 된 것들도 있고 뭐 그때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 지금 와서 좀 생각이 바뀐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향후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 생각했던 거는 이게 또 아니었구나라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임플란트에 대해서 생각들이 쭉 정리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프고 덜 고생이 되면서 오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이제 저거는 임플란트가 아니면은 안 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고, 일단 그거는 이제 제가 우겨서 될 게 아니고 치료 받으시는 분께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의가 됐을 때는 조심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그 극단에 치우친 케이스들은.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한 경우는 뼈 이식을 통해서 충분히 임플란트를 심고 쓰실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 치료에 있어서는 항상 모든 치과 의사들이 또 뭐 다른 메디컬 쪽에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지성이란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두 치료를 시작한다. 오늘의 키워드는 예지성이 되겠고요. predictability. 그래서
내가 시술을 해서 내가 어떤 상태더라도 10번을 시술해서 최소 9번 이상 성공시킬 수 있는 증례들, 그런 증례들 위주로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같이 진료를 하고 있고, 어려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마다 이제 특히나 개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한번 그 실패라는 걸 했을 때 환자와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실패에 대해서 개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더 이제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다들 저 포함해서 다들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 뭐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실패를 하더라도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경우잖아요. 대학병원까지 만약에 가게 됐다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까지 하면은 결국에는 그 임플란트는 제 느낌으로는 안 되는 케이스는 없는 것 같고, 대학병원에 가셔서라도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